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그 부가세인데 재산세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몇 프로요? 20%. 그러니까 재산세 10만 원 낼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2만 원을 함께 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는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재진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재진이. 네, 재진이. 사람 이름으로요. 그 재진. 지방교육세가 재진 20%. 재산세액의 20% 부과됩니다. 재산세액의 20% 부과됩니다. 재산세액 20%로. 그래서 여러분 재진인데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다른 곳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우리 혹시 성함이 재진이라는 이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없어요? 저 다른 곳에서 보면 그 60대 중반의 수강생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이재진님이에요. 이재진.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재산세 부가세 외울 때 다른 수강생들이 꼭 그 수강생을 쳐다보면서 재진이 이러면서 놀리고 막 그랬던 저 생각이 납니다. 나이 어린 수강생들이 보면서 자 재진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재진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병기세가 옵니다. 병기세가 뭐냐? 자 또 이것도 뭐 밑줄입니다. 재산세 납기와 같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여러분 재산세 나오는 곳이면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누가 따라 나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얘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 재산세와 똑같이 공부를 통해 보통징수합니다. 우리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번 순환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얘네들. 자 그럴 때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로 징수해요. 재산세처럼 고지서를 통해서. 그런데 납기 같은 것도 재산세 규정을 웬만하면 준용해요. 아까 세부담 상한선도 자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어요. 따라가요. 세부담 상한선도 적용된다고 그랬는데 납기가 같을 때요. 같은 무렵에 고지서 두 장만 만들어서 보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또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도시적 같으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둘 다 보통징수로 징수했는데 같은 무렵에 납기가 같은데 거기서 두 장 만들어서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특정 자원분이 아니에요.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보세요. 한문 병기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자 병기세목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 고지할 수 있는 세금. 그럼 어떤 거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입니다. 얘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한두 번씩 보면은 뭐 엿까먹지 않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 우리 제1편 조세 총론 다 봤고 제2편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봤고 이제 제3편 국세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재산세까지 다 봤고 이제 제3편 국세인데 국세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어느 만큼 가고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는 어떻게 해왔냐? 조세 총론 두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는데 조세 총론 두 문제 내외로 출제된다고 했죠.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대략 7문제 내외로 출제되죠. 27회 시험은 조세 총론 1문제, 지방세 8문제 나왔지만 대략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자 그럴 때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부했습니다. 취득세는 서너 문제 출제되고 등록면허세 1문제 정도 출제되고 재산세 3문제 정도 출제되죠. 자, 그래서 제1편 조세 총론, 제2편 지방세 다 받고 이제 제3편 국세입니다. 국세는 7문제 내외로 출제되는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에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6문제 정도 자 대여섯 문제 6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데 제3편 국세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태까지는 어디서 나왔었냐? 자, 봅니다. 종부세는 어떤 걸 공부하냐면 먼저 성격, 어떤 성격의 주세인지.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뭐 했길래 그렇게 연신 하품하고 있나? 자, 자, 그래서 이제 지금쯤 되면 원래 잠 깰 때 이제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눈이 조금 떠지네. 이제 눈이 좀 떠지고 좀 괜찮을 때예요. 그죠? 이제 왜냐면 이제 집에 갈 생각하니까 이제 잠이 확 깨지. 이제 집에 갈 생각하면. 그런데 저도 이제 갑자기 지금 집에 갈 생각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잠이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집중하고 한번 봅니다. 과세 대상 종부세는 어떤 걸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느냐. 이 과세 대상에서 시험 문제가 최근에 한 4년 정도 계속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거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고르라는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자, 제가 27회 시험 전에도 과세 대상에서 또 독립화문제로 나올 수 있다. 자, 근데 자, 계속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다. 과세 대상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종합 문제로 자, 봅니다. 종부세 또 공부하는 것은 누가 납부할 문제가 되는지.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그래서 제가 남녀 청춘들 사귀는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한 가지 좀 흠이 있다. 그런데 종부세 내냐고, 니네 집 종부세 내냐 물어보면 종부세 낸다. 그럼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결혼하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 한 가지 좀 부족하고 그런 게 밥 먹여주나? 처갓집이나 아니면 시댁이 종부세를 해서 안정적인 그 집이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든지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상속도 받을 수 있고, 그죠? 더군다나 그 만약에 처갓집인데 외동딸이야. 그냥 무조건 그냥 결혼해야지. 다 내 거 될 거니까, 그죠? 왜? 그래서 너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원래 실질적으로 뭐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어떡하네. 세상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이 기준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과세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자, 그래서 산출세 구하잖아요. 산출세 구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종부세는 정부부가 과세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비과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종합 문제로 한 문제, 제가 그랬어요. 과세 대상에서 계속 나왔고 중요하고,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면, 과세상 문제가 안 나오면 종합 문제다. 그때는 이제 골고루 이런 것들을 섞어서 종합적으로 오지선다 속에서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7회 시험에서는 종합 문제로서 이런 거 골고루 섞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종부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회 시험은 또 역시 뭐 과세 대상에서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27회 시험처럼 골고루 섞어서 종합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항상 과세 대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골고루 공부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어떤 교재에 따라서는 엄청 이제 그 기본소 나중에 나오면 교재에 따라서는 어느 회사 교재냐 따라서 보면 그냥 엄청 막 자세하게 막 종부세 막 그냥 엄청나게 막 내용을 막 실어놓고 있는 교재들이 있는데, 종부세는 그렇게 공부할 필요 전혀 없어요. 쓸데없이. 그래서 왜냐하면 한 문제 출제되는데 엄청 깊은 내용들을 막 물어보겠어요? 중요한 거 막 물어볼 것도 많은데 막 깊은 그런 걸 물어보겠냐고. 그래서 종부세는 되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요 줄거리를 잡으면서 공부해 두시면 한 문제 우리가 무난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부세는 한 문제 나온다고 해서 역시 제낄 게 아니에요. 나중에 등록면허세하고 종부세는 10월달 되면 한 10분이면 5분 내지 10분이면 정리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제낄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제끼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309페이지 총론, 자, 의의를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의의.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고액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지방세보다 높은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재산 보유세인 국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종부세가 지금 1차적으로 재산세 부과되고 또 2차적으로 종부세 부과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우리 재산 보유세는 현행 우리 세법 체계에서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원화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물론 이제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부터 사실은 좀 우리가 기본소가 나오면 이제 그런 취지부터 나오는데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부터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지 종부세 나중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에 도입이 되는데 왜 도입이 됐냐, 종부세? 그 당시에 부동산 과열기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IMF 그 시절에 부동산 가격 폭락했고요. 1998년도에 IMF 터지면서 그 부동산 가격 폭락했고요. 그러면서 IMF를 극복하면서 이제 우리 각종 그 부동산 규제 같은 것을 막 풀었어요. 그리고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막 각종 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막 정부에서 내놨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제 그 IMF가 서서히 극복이 되면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리빨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IMF가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돈들이 다 부동산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는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아무리 잘 되고 그래봤자 대개는 낙수 효과가 서민들한테 생기느냐? 안 돼. 기업만, 대기업만 결국은 돈 번 거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막 이러지. 대개 서민들한테 이 돈이 안 내려와요, 대개. 그래서 수출 잘 돼봤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좋긴 한데 그래도 대개는 이게 이제 그 돈이 가는 곳만 가지 서민들한테 잘 안 와요. 근데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이 건설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 막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해서 거기에 이제 탄력이 또 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올라갔잖아요. 2005년도 정도에. 그래서 자, 부동산 과열 억제시키려고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어쩌고. 그러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이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다시요. 종부세는 왜 도입했느냐?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제 풀어나갈 건데요. 지금 본 얘기, 의 속에서 우리 교재에 나온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만약에 A라는 부동산 갖고 있어요. 또 B라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B라는 부동산은 만약에 그 고향을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더니 전부 다 서울이거나 뭐 이런 식이었었죠. 지난번에 고향 어디였었지? 안 물어봤어요? 어디? 전북 김제 좋습니다. 전북 김제시에 김제시 맞죠 여기? 네, 전북 김제시에 B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우리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냐면 일단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김제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합쳐봐요.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 이걸 합쳤더니 개인별로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게 돼요. 그러면 이 일정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1차적으로.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이 종부세 부과 기준에 지금 뭐가 과세가 돼 있냐면 재산세가 과세가 돼 있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산출세에서 재산세를 공제 뺍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에 또 나와요. 그래서 종부세 산출세에서 재산세를 공제를 해요. 그래서 빼요.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보세요. 일정 가격까지는 낮은 저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또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재산 보유세는 여기 봅니다.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뭐하뭐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1차적으로 과세하고 또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2차적으로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재산 보유세 체계가 어떻게 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얘기가. 그 다음에 성격을 봅니다. 국세고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대인세 그랬는데 인세니까 합산과세예요, 개별과세예요? 합산과세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응능과세 이런 말 줄글 필요도 없어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이고 담보채권에 항상 우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세 총론에서 배우게 될 건데 나중에요. 우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 빠져서 채무자 재산을 공매나 경매에 넘겼어요. 그러면 그 공매 경매된 자산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건데 그럴 때 자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있어 담보되는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저당권이나 질권에 담보되는 채권은 자 조세 채권 국세나 지방세보다 더 우선해서 가져가는데 또 예외가 이제 있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당해세라고 해서 담보채권보다 더 우선하는데요. 아직은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괜찮아요. 나중에 시간 쓰지 마시고 나중에 알게 돼요. 자, 근데 일단 성격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있죠.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나 단체도요. 일반 회사들도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면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개인뿐만 아니라요. 근데 개인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될 때 여기 보세요. 개인은 예전에는 종부세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어요. 1세대니 갖고 있는 자 재산을 전부 다 합쳤었어요. 그래서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는데 세대별 합산 했었는데 자 개인 근데 세대별 합산 했었는데 지금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요. 개인은 지금은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과세입니다. 자, 대인세니까 종부세는 합산과세하는데 개인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별 합산입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별 합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 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기초이론 입문 과정에서는 자세히 제가 이제 막 용어 설명 드리고 할 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거주자라고 하겠습니다. 거주자가 누군지는 이제 소득세 할 때 이제 바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내에 있죠.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둔 자를 그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해요.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다. 그럼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가 되고요. 또 주소 없어도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배워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거주자 갑이 있고 이 배우자 을이 있어요. 배우자 을이 있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길같이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1세대원이라고 합니다. 1세대원. 1세대원이라고 하는데 재산 보유 현황을 한번 자 볼게요. 갑이 주택으로 해요. 주택인데 공시가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으로 만약에 6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을이 주택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공시가격 3억 원, 하나는 공시가격 2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고요. 병은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세대별 합산과세 했을 때는 처음에 종부세 부과할 때는 1세대니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쳤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15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 6억까지는 종부세 납세 의무가 없고요. 6억 원 초과 보유할 때 종부세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집 한 채 가격이 6억이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이든 6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고 자 6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1세대니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치니까 15억 종부세가 부과됐겠죠? 근데 이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어요. 부부도 따로따로요. 개인별로. 그래 따로따로. 갑 개인별로 보니까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예요? 6억.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갑은 종부세 납세문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는. 을 갖고 있는 개인별로 전국인의 주택가격을 합쳤더니 5억.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을도 납세문자가 되지 않습니다. 병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문자가 없습니다. 알겠네. 예전에 세대별 합산 과세했을 때는 종부세가 부과됐던 이 집이 개인별 합산함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부세, 자, 절세 힌트가 있죠? 한 사람 명의로 전부 다 몰빵해서 재산을 갖고 있었으면 종부세가 부과됐을 것인데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함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세법 체계하에서는 세대원 간의 소유는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 명의로 막 다 돼 있고 막 그러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간의 소유를. 근데 어떤 주부 수강생이요, 이런 부분을 강의를 했더니 듣고요, 나중에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한테 수업 듣고서 저희 남편이 지금 명의로 된 집이 2채가 있거든요. 이번에 또 집 하나를 사는데 또 남편 명의로 그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이렇게 하면 안 좋고 이렇게 나누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에 사는 건 내 명의로 이렇게 주택을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도 남편이 막 안 해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남의 집 가정사에 왜 끼어들어? 알아서 해, 내가. 아니, 그 남편이 극구 그 세금의 절세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또 세 번째 집도 자기 명의로 극구 하겠다고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죠? 부인 명의로 해주면 이 여자가 그냥 튈까봐 안 해주는지 뭐 해주는지 그 남편 속은 말 수 없지만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 극구 절세 안 좋고 세금 더 많이 내고 별로 절세 안 좋다고 하는데도 극구 자기 명의로 그냥 집을 또 하고 그냥 세 번째 것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절세는 안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집안일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 왜 가서 얘기하냐고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자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별 합산함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 종부세는 부부 합산한다, 뭐 세대별 합산한다, 또는 세금 계산할 때 부부 합산하면서 계산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자, 종부세는 어떻게 한다? 부부도 개인별로 따로따로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법인 및 단체는 법인별 합산이에요. 법인 및 단체는 법인별 합산합니다. 법인별 합산이에요. 그래서 법인별 합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요, 시험에 이미 한번 나왔던 건데 한번 보세요. 옛날 시험에 나왔던 건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상법상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상법상의 모 회사예요. B라는 어떤 회사의 모 회사입니다. 또 B 회사는 A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상법상의 모자법인 관계에 있습니다. A 모 회사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해서 공시가격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 자회사, 비자회사는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A 회사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 나왔던 게 옛날 시험에. 자, A 회사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분 종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시가격 6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럼 납세 의무자 되겠습니까? A 회사는? 예? 찍어보세요. 돼, 안 돼?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부부도 따로, 모 회사, 자회사요. 법인별로 따로따로예요.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다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A 모 회사만 따지니까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비자회사는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6억 초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법상의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법인별로 따로따로 합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개인은 개인별 합산이고요. 자, 그래서 대인세의 어떤 의미 속에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이나 단체도 되고, 개인은 개인별 합산,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별 합산, 요 의미도 알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기 어디다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일단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과세권자, 종부세는 국세니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가 되고요. 납세무자와 납세지인데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주종해가지고 주소지. 국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고 원칙적으로? 주소지. 집값과는 분류하고. 아니,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인데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자 부동산
하고 합쳤더니 종부세 납세문자가 됐을 때 종부세를 낼 때 굳이 김제식 관할세무서에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집 가까운 어디?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도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1번만 쭉 밑줄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어봅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본점이나 수한부 써있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구분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얘기들은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어떤 거냐? 저는 책이 이렇게 왜 또 공란이 이렇게 쫙 많이 생겨 있지? 아이고 이거 그 책 큰일 났다 이거. 예, 책이 또 지난번처럼 책에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공란이 공란이 생겼네. 예. 자, 아이고 그러게 다 없어져 버렸네. 공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용이 쫙 잘려버렸네. 일단 한번. 종부세는 거기에 과세 구분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 관한 건데요. 이 과세 대상에 관한 것만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또 한번 보세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좀 소개해 드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책 좀 잠깐 한번 줘보세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이거 알아서 해갖고 올게요. 그렇네. 그 과세 대상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네요. 예, 자, 그러면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보니까 뭐 진도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으네요. 여기 봅니다. 과세 대상이요. 종부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자, 여기부터 한번 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에 관한 거예요. 과세 대상.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요. 뒤로도 돌리고. 아이고.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몸을 푸세요. 꼭 날 따라서 나만 보고서 날 따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알아서 몸을 푸셔. 그래서 알아서 아이고 자, 그래요. 몸을 푸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4년간 최근에 계속 나오다가 자, 27회 시험만 종합 문제로 나왔지 계속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자,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주택은 여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요. 여기 보세요. 별장,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다가는 별장은 제외합니다. 별장은 종부세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재산세에서 아까 별장은 세율이 몇 프로 세율을 과세했어요? 일반 주택과 달리 별장은 몇 프로? 4%. 1천분의 44% 고율의 세율을 적용했어요.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고급주택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누진세율 적용됐고, 근데 별장은 4% 세율이 적용됐어요. 이미 재산세에서 별장은 고율의 세율로 과세를 했는데 또 종부세, 세율 체계가 재산세보다 높게 돼 있는 고율의 세율 체계로 돼 있는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자, 별장은 제외하고. 근데 고급 주택이라는 것은 제가 세성산 소개하면서 5가지 소개하면서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5가지 세성산 중에서 고급 주택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얘는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아까 누진세를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일반 주택과 똑같이 포함합니다. 근데 뭘 제외한다고요? 별장은 제외합니다.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나올 때 고급주택은 대상이 되고 별장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 제외. 고급주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하고 토지 정의가 같아요. 정의는. 그래서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해서 모든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돼요. 자, 재산세처럼 모든 토지. 근데 다만 과세 범위가 달라요. 아까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눠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얘네들은 어느 유형이 얘네들은 자, 그리고 분리 대상 토지 3개 유형으로 나눴었는데 그럴 때 분리는 저율 분리 대상 토지와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나눴었고요. 그랬잖아요. 아까 모든 토지를. 그럴 때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가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종합합산. 그래서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저율 분리대상 토지는 아까 재산세에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공익목적 예외적인 임야 얘네들 또 아까 얘 007% 0.07% 절부상 토지였고 0.2% 절부상 토지로서 공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런 애들은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에서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는데 농지 과다보유억제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요새 농지 조그맣게 소규모로 농사 지어서 돼요 여러분들? 인건비 저 기계값 저 기계 샀는데 농지는 요만해 망하는 거지 뭐 농약값 되고 뭐 안 되잖아요. 대규모로 농사 지어야지. 공장 어느 회사가요 어느 대기업에서 어떤 지역에 지방에 내가 대규모로 몇 조 원 투자해서 대규모로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땅 좀 있어요. 그런데 과다보유억제 공장은 요만큼만 지어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로 과세하는 것들이요. 재산세에서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율 사회적인 기여도 회원과세가 있고 저율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데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는 수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에요. 고율분리대상 토지는 어떤 게 고율분리대상 토지냐?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재산세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세에서 4% 1,000분의 44%로 고율로 과세해요. 오늘 안 배우고 지나왔지만 4% 고율로 과세해요. 그러면 이미 얘네들은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를 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결론. 분리대상 토지는 재산세에서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웃다든 간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또 보시면 그러면 이번에는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거 한번 해서 저건 종부세 대상인 거 자 이건 아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자,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얘가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으따튼 간에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럴 때 자, 상가 건축물 또는 공장용 건축물 이런 거 다 지문에 최근에 다 나왔던 것들인데 어떤 건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건축물 무조건.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있죠? 이런 것들 재산세 대상은 되지만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대상이 되지만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별장 아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 했으니까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별장. 그 다음에 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아닙니다. 종부세상이 아니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주택 그래가지고 여기 저 보세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합산해서 배제시키는데 주택이다 그러면 전국의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그럴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는데 쭉 있어요. 근데 자, 임대주택 같은 게 그래요. 일정한 요건 갖춘 임대주택 등등 해서요. 나중에 자세히 딱 배웁니다. 기본서 나오면 등등등. 자, 여러분 임대주택은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게 좋겠어요? 예? 억제하는 게 좋아? 아니면 아니면 그러니까 널리 많이 보유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과다보유 억제하는 게 좋아요? 억제하는 게 좋아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지. 아니 집 살 돈 없는 사람들은 임대 와서 얻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임대료 임대 그 뭐 전세금이든 뭐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서민들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요거 과다 보유를 억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전국의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 배제시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어요. 기숙사면 사원형 주택, 미분양 주택 쭉 있는데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 내용만 딱 압니다, 여러분. 자, 교재. 그래서 교재를 보시니까 일단은 309페이지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부세와 종부세는 토지분 종부세로 나눠지고 토지분은 또 종합합산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와 별도 합산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럴 때 309페이지 맨 아래를 보니까 별장. 자,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별장은 이미 재산세 고율과세했으니까. 임대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예. 또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집 져가지고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 투기목적 과다보유억제 여기 취지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유하니까.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건데 과다보유억제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은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되는 주택들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그저 간단하게 나왔지만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여기 보세요.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그럴 때 주택에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미 재산세 고율과세 했으니까. 고급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자, 재산세와 비교했을 때 과세 범위가 달라요. 세 개용으로 나눠질 때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는 농지, 목장, 공장, 용지 같은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가 맞지 않아서 제외하고 고율 분리대상 토지,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거 건축물. 자, 기본소득 이런 거 쫙 나와 있어요. 어떤 건축물은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락장용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니고 선박항공기 아니고 별장 아니고 분리상 토지 아니고 또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등등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더라. 오늘 한번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무자가 누가 되는지를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소유자별로 주택 공시가의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6억 초과하는 자. 이거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 그래서 27회 시험에서는 종부세 문제에서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의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자, 종부세 문제에서 한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27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자, 그러니까 종부세 문제에서 있구나. 27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인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아니죠? 주택분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죠. 5억인 자는 납세 의무 없습니다. 이게 쉽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종부세, 주택분, 납세 의무자 상식처럼 우리가 맨날 하는 거였는데 다 나왔습니다. 가볍게 고를 수 있었던 지문이었습니다. 6억 초과하는 자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상 토지라는 것은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상 토지는 얼마? 80억.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커요. 나대지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상 토지는 5억 초과하는 자고. 별도 합산상 토지는 상가 토지 같은 거니까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유자별로 이제 전국에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진도 나갈 건데 일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OX예요.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제가 주택도 갖고 있고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인데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닌데 슬쩍 집어넣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자, 과세 대상, 종부세 성격, 그 다음에 자, 또 종부세, 과세 대상, 인거 아닌 거, 또 납세무자까지 오늘 요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요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이런 내용까지 공부했고, 자, 집에 가는 건 아니고 복습을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예, 복습으로 가야죠. 자, 어떤 내용을 배웠냐? 우리 오늘 재산세를 공부했는데요. 자, 재산세에서 토지 구분부터 공부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자, 재산세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뭐 세금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눴습니다. 토지공 개념이 입각해서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나대지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또 사치성 재산의 토지 이용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용지,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용지는 어느 종의 토지로 과세한다? 토지용 모습이 사회적인 교도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属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로 모아서 얘네들끼리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 구역의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뭐로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요? 자, 사치성산 토지로서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요? 고율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결정해서 곱하기 세율인데, 자, 저를 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소유 재산과 법인 소유 재산을 구별해서 과세 표준을 결정해요? 아니면 동일하게 결정해요? 구별 없이 결정해요? 예? 구분해서 결정했어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법인 소유 재산도 개인 소유 재산도 무엇을 기준으로 과표를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시가 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요율연제 시가 표준액에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 규정한 걸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토지는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 개별 공시지가 토지 시가 표준에다 반드시 뭘 곱해? 공정 시장가율. 몇 프로?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한 금액이고 주택은 과세 기준 현재 시가 표준에다가 공정 시장가 몇 프로? 60%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곱하면 틀려요. 자,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현재 뭐로 합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 시장가 곱해 안 곱해? 안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곱하면 틀리고. 재산세 과표 결정됐어요. 곱하기 세율인데 재산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나중에 또 배우는데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그랬습니까? 해당 연도, 당연도, 해당 연도만 적용하지 다음 연도 3년간 땡입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또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들어갈 때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네? 그랬죠? 고개만 끄덕이시지 말고 나만 그냥 뚜지게 쳐다보지 말고 소리를 내라고 외우셔야지. 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토지 세율과 건축물 세율은 아직 안 배웠어요. 주택만 배웠습니다. 주택의 재산세 세율 별장과 별장 2일부터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4%. 1,000분의 4%. 별장 이외의 주택은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데 아직은 그냥 고급주택 포함해서 자,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 적용된다. 이렇게만 아시고요. 자, 별장이 이제 고율의 세율 4%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여러분요,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아니,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 세금 계산했으니까 징수해야 되는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죠? 그럴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순서만 바꾸면 꼭 이러지. 재산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기는 언제입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부는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든 넘든 관계없이 토지부는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자, 그 다음에 주택분 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언제 고개 드시고 7월 16일부터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주택분 산출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일 때.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고유서 장당 소액징수 면제 고유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이하여 미만이에요. 미만일 때 징수하잖아. 그러면 재산세 세액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2,000원이면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적용됩니다. 전년도가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아직 자세한 기준은 몰라도 되고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전년도하고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허용되는 세금들이 재산세 그리고 같이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세 고개 드시고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재산세 부가세 먹은 어떻게 외워?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는 어떻게 아직 종부세는 안 했구나.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재진이 외우라고 했고 재산세 고지서에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이게 항상 재산세 따라다니는 애. 예. 자, 그 다음에 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인데요. 자, 그럴 때 종부세는 재산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되어 있는데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럴 때 개인이 납세의무자일 때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 개인별 합산이에요. 개인별 합산. 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하고 그 다음에 법인은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법인별로 합산한다. 그죠? 종부세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대상 자 마지막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어떤 거다?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주택과 토지. 그럴 때 이 주택에는 별장은 포함해야 제외해요. 별장은 제외. 고급 주택은 포함해야 제외해요. 포함. 고급주택은 종부세상이 되고 별장은 아닙니다. 이미 재산세 고일과세했으니까 또 종부세상이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제외. 자, 그 다음에 토지. 모든 토지인데 세 개 유형으로 나눴을 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거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든 공장용이든 고락장용이든 선반공기 아니고요. 별장, 분리대상 토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 배제시키는 주택들, 실제로 종부세상이 아닌 주택들인데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등등이 있다더라. 아시겠죠? 종부세 부과는 취지,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와 맞지 않는 주택들은 종부세상에서 제외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꼭 기억해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 합한금에 얼마 초과하는 자? 얼마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돼? 6억 원 초과 보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고. 자, 상가 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단위가 좀 커요. 공시가 합한금에 얼마 초과하는 자?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됐습니까, 여러분?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요 정도 딱 알면 되고 다음 이어서 종부세 다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소득세로 넘어갑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진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